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 몇 개만 읽어드리고 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과자, 미제 과자, 리츠가 아니고 티나 크래커라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노란 셀로판지 티나 크래커랍니다. 미제 과자, 연미님 어려 보이는데 내 또래인가? 아리마님 등등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티나였군요. 그리고 저 오늘 코맹맹이 소리 납니까? 이게 제가 환절기에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공처럼 부어서요. 지난주 금요일에 얼굴로 방송 농단했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오늘 약을 안 먹었더니 그렇군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것 따져볼까요?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는데요. 오늘은 보궐선거 이후에 주택 정책 논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없애고 뭐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게 네네. 그 신임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주택은 어찌 됐든 공급을 한다는 거죠?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난 직후부터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보수일간지 그리고 경제지에서는 오 시장 정책을 이제 지지하고 이렇게 시급한 이제 시행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매일경제 같으면은 당선 바로 다음 날 부동산 정책 민간 규제 풀고 징벌적 세금 없애라 이런 사설을 냈고요. 서울경제는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민간 주도 공급으로 바꿔야 뭐 이런 사설들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제 오세훈 시장 정책하고 같은데요. 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개발 중심의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고요. 그리고 고가 아파트의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낮춰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로 해라 여기에 최대 공약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일단 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뭐 일반적인 이제 주택 수요에 맞춘 이제 공급은 뭐 어느 때나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수도권의 주택 보유율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뭐 부족해진 게 아니고 그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가구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유입 인구와 가구 수가 증가했는데 이걸 잘 보면은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이제 일부 이제 노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젊은 이 청년층이 이제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맞는 이제 수요들이 조금 일부 증가한 건 있지만 이들 자체가 이제 최근에 서울시 아파트 집가 상승을 주도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 값은 왜 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투기 수요가 확대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왔고 네네. 일부는 투기 수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말씀이라는 건데 LH도 이제 불법 투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공공 개발이 아니라 민간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뭐 개발 이익이 남게 되면 투기 수요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투기 수요를 좀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오세훈 시장의 이제 정책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강변에 35층 이상으로 이제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35층 룰이라고 해서 서울시 아파트는 이제 35층 이상 짓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가의 이제 보유세, 종부세 대상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제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건데 이걸 잘 보면은 도대체 이제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보면은 이제 투기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개발이 되면은 유동성들이 계속 지금 뭐 풍부한 상황에서 더욱더 투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또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서울에 그러면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어디 있느냐. 네. 위로 높이 올리는 거 외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을 때에도 보면 여기에 분명히 뭐 임대나 아니면은 그 수익을 좀 되돌려 줄 수 있는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주겠다. 네. 아니면 배려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한강뷰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을 같이 이제 구사를 하겠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 이익을 이제 환수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저 보유세 조금 올리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반발들을 많이 하고 뭐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뭐 전체 개발 이익을 좀 환수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네. 하나 말씀 더 드리면 그 최근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요. 그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두 군데 그 개발 이익을 좀 분석해 보니까 민간 그 건설사는 이제 3조 5천억 정도, 그리고 개인 분양자들은 이제 7조 원 정도의 이제 그 개발 이익이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 이제 개발 이익이 10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공급은 계속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의견을 종합하면 개발을 하되 이걸 얼마나 배려계층에게 나눌 수 있느냐.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투기 수요로 이익을 보지 않게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얼개가 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만 실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